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매일경제TV 이선영이라고 합니다. 네, 오늘도 2021년도 성장 주도주를 찾아보는 시간 마련을 했고요. 또 이번 주, 6월 둘째 주에 시장을 좀 주도할 만한 종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앞으로 중장기 2, 3년 이익이 크게 늘 만한 기업이라면 주가도 이익 느는 만큼 크게 오르면서 시장을 주도하게 되는데요. 그래서 차별적인 성장에 따른 시장을 주도할 만한 종목 오늘도 얘기를 드릴 텐데 네, 오늘 내용도 잘 참고하셔서 네, 지속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바로 종목 얘기 드려보도록 할게요. 네, 오늘 일단 주목해서 보고 있는 종목 하이브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네, 하이브는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또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서 보실 수가 있겠고, 특히나 이제 방탄소년단 BTS가 엄청난 글로벌 인기를 좀 끌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특히 5월 21일 BTS가 디지털 싱글 버터를 공개를 하면서 공개된 지 뭐 하루도 안 돼서 유튜브 조회수는 뭐 1억 뷰를 돌파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. 네, 그러면서 5월 23일 기준으로 빌보드 4관왕에도 오르면서 지금 뭐 이 글로벌 파급력이 상당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그리고 이제 6월 13일에서 14일에 지금 예정되는 온라인 팬미팅을 시작으로 해서 하반기에 최소 2회 정도는 온라인 콘서트가 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좀 되고 있고요. 그런 가운데에서 또 지금 이 10월 작년 6월에 76만 명이었고 또 10월 달에 한 99만 명 모객을 좀 동원한 데 이어서 관객 동원력도 최근에 꾸준히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보수적인 기준 50만 명 모객만 가정해도 팬미팅 티켓 매출이 최소 200억 이상이 무난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하고요. 그러면서 지금 또 오프라인 공연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이어지게 돼 있을 때는 뭐 동사의 실적은 또 엄청나게 또 파격적인 또 고성장이 기대가 된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네, 그래서 최근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백신 접종자가 뭐 1000만 명 돌파했다라는 또 뉴스도 있어서 또 하이브와 같은 엔터테인먼트주들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 이런 기대감도 좀 있기 때문에 더 좀 주목을 받은 이런 부분들도 있겠고요. 네, 거기다가 또 이제 위버스의 성장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는데 하반기는 블랙핑크를 시작으로 해서 YG와 이타카홀딩스의 아티스트들이 위버스에 또 입점을 한다라고 하고요. 또 내년 1분기 기준은 위버스와 V라이브를 통합한 플랫폼이 또 출범을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또 실적 기대가 되고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. 또 올해 하반기 기준 일본에서는 보이그룹 데뷔를 또 기획을 하고 있고요. 또 한국에서는 또 걸그룹이 또 데뷔를 한다라고 하니까 이런 신인 그룹들의 기대도 좀 되고 있고,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또 미국향으로 또 보이그룹 데뷔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. 네, 그래서 아티스트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으면서 위버스의 성장도 좀 더해져서 올해 이타카홀딩스 인수 효과가 좀 반영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실적은 매분기 우상향의 실적으로 기대가 되고요. 그래서 1분기보다 2분기가 기대되고 2분기보다는 3분기 또 3분기보다는 4분기에 기대돼서 네, 지금 실적은 좀 하반기 갈수록 더욱더 좋은 실적으로 상저하고 실적 예상이 된다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, 그러면서 지금 오프라인 활동이 또 재개되면 뭐 펜트업 수요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또 기업이 되겠고요. 그래서 동사의 실적은 지금 코로나 이후로 더 기대가 되고 있으면서 일단 지난해 실적이 한 890억 정도로서 뭐 최근 실적도 5개년 우상향의 흐름 그려주고 가고 있고요. 올해 실적은 뭐 1600억으로 지난해 대비 역시 또 크게 성장 예상되고 내년도 2600억, 내후년도가 순이익 기준 3500억까지도 예상이 돼서 지난해 실적 대비했을 때는 거의 뭐 한 4배가량도 네, 성장으로 기대가 된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네, 그래서 하이브 이렇게 또 큰 폭의 실적 성장도 기대가 되는 가운데서 목표가 업계에서 최근에 50만원 리포트가 나오는 중에 있고요. 그래서 지금 27만원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역시 중장기 목표 대비 좀 싸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, 좀 더 계산을 해봐도 지금 2023년도 실적 기준은 실적이 지금 3,700억 정도 나오겠고요. 여기다가 곱하기 PER 네, PL 프리미엄은 동사가 상당히 높게 받아서 40배 내지 뭐 50배 프리미엄도 좀 받는다 보실 수 있겠고요. 그래서 대한민국 대표하는 엔터주로서의 프리미엄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, 40배 프리미엄 받은 가격은 14조 6천억 정도, 50배 프리미엄 받으면 이게 이제 18조 3천억 정도가 나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14조 6천억이 주가로 봤을 때는 41만원.
18조 3천억 원 주가로 봤을 때 51만 원쯤이 나오게 되겠고요.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도 50만 원 보는데 아무리 못해도 40만 원에서 50만 원은 중장기 목표 잡아볼 수 있지 않나 보셔야 될 것 같네요. 그래서 상당히 중장기도 싸고 거기다가 이제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최근에 사실 차트가 상당히 이쁘면서 이렇게 상승 삼각형 패턴 고점은 맞닥뜨리고 저점이 올라가는 패턴으로 이런 모습들 좀 그려가고 있는데 지금 딱 공략했을 때 또 튀어갈 만한 이런 자리 만들고 있어서 뭐 지금도 이제 오늘부터 좀 달려가려고 하는 좀 모습을 보여주는데 긍정적인 흐름이 단기간에도 예상이 된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네, 그래서 이런 고점 라인을 이제 좀 뚫고 저점은 계속 올리면서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뚫고 좀 달릴 만한 가격대다 보셔야 되겠고요. 거기다가 수급도 기관들 돈 들어오면서 이런 상승세가 최근에 계속 좀 나오는데 지켜보셔도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. 네, 그래서 하이브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두 번째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시장을 주도할 만한 종목이라면 심택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네, 심택은 지금 2분기 실적의 반등이 예상이 되면서 지금 메모리 기판의 재고 조정에 따른 1분기가 또 이런 부분들이 좀 일단락이 될 수가 있어서 4월부터 업황 반등 이런 부분들이 좀 감지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. 그러면서 2분기에 지금 IT 부품 기업들 실적이 좀 부진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동사는 2분기에도 호실적이 예상되는 몇 안 되는 기업으로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네, 거기다가 2022년도 기준으로도 메모리 기판의 빅사이클에 따른 실적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. 특히 이제 뭐 DDR5의 채택이 본격화되는 데 따라서 동사가 DDR5로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제품군의 비중 한 약 30%까지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수혜가 또 동사가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네요. 거기다가 국내 패키징 기판의 대장주로서의 흐름 최근에도 뭐 지난해부터도 계속 좀 그런 또 흐름들이 전개가 되면서 네, 패키징 기판 대장주로서 상승세를 엄청나게 좀 펼쳐주고 있는 기업이고요. 사실 뭐 2019년대부터도 연말부터 제가 계속 좀 중장기로 들고 가볼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서 뭐 공략도 여러 번 했던 종목인데 이렇게 시세를 주고 최근에는 또 올라와서 약간 좀 옆으로 쉬고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, 그리고 이제 단기 실적 모멘텀도 2분기 실적 일단 기대감도 있지만 이외에도 좀 중장기로도 올해 하반기와 내년 이후에 중장기 모멘텀도 확실하게 갖고 있고요. 특히 올해 2월 발표한 투자를 봤을 때 이 글로벌 RF 관련된 반도체 업체에 패키지 기판을 공급한다라고 공시가 좀 나왔고요. 그래서 지금 5G 단말기 보급 확대로 인해서 RF 관련 패키지 기판의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된 어떤 대응으로서의 증설을 진행하는 부분이어서 이쪽도 기대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D램 사양이 또 앞으로도 D램 사양이 또 확대가 업이 되는 데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동사에 또 DDR5 관련된 또 물량도 본격화 좀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요. 그리고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2분기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 부분 때문에 전분기 대비 실적이 좀 증가하게 되는데 상당히 또 이런 IT 부품사 중에서도 희소성 있는 또 돋보이는 실적이 좀 나올 수 있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네, 그래서 동사가 지금 글로벌 비메모리 고객사 향으로의 매출 확대 모멘텀도 좀 갖고 있으면서 중장기적 실적 기대감 상당히 좀 높은 중에 있고요. 그래서 여전히 실적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서 중장기 실적도 기대되고 지난해 내 실적은 또 566억 최대 실적 이미 기록을 했었고요. 올해 760억 내년 897억이니까 900억 내후년은 또 989억이니까 1000억가량 예상이 돼서 뭐 지난해 실적 대비 올해 내년 내후년 계속 좀 증가하는 실적으로 또 역시 차상 최대 실적 기대가 된다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, 그래서 거의 뭐 2, 3년 만에 거의 2배가 좀 안 되는 정도 네, 상당히 좀 높은 또 고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. 그러면서 업계에서 또 목표가도 최근에 뭐 31,000원 정도 목표가 제시를 하고 있어서 지금 2만원 초입인데 충분히 또 중장기 매력 있는 가격이 아닌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네, 또 목표가를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봐도 2023년도 기준 990억 정도의 순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. 여기다가 PER을 주면 PER은 동사가 보수적으로도 한 10배에서 12배쯤은 받고 있는 기업이 되겠고요. 그래서 10배 줬을 때가 요게 이제 한 9,900억 정도가 나오고 네, 그러니까 거의 1조간이 나온다고 보실 수 있겠고 12배는 1조 2천억까지도 나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네, 9,900원 주가로 환산한 게 요게 이제 31,000원 정도가 나오겠고요. 10배 수준. 12배 수준 1조 2천억원 주가로 환산하면 37,000원 정도가 나와서
네,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목표가 3만 원에서 한 4만 원까지도 목표가는 좀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보셔야 될 것 같네요. 네, 지금 그래서 2만 원대에서 충분히 또 상승률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. 거기다가 또 최근 수급, 외국인 기관의 수급들이 최근 좀 눌린 가운데서 이렇게 박스권이 연초부터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서 지금 박스권 하단부에 있고, 여기서 지금 돈들이 네,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들어오고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좀 달릴만 하다. 그래서 충분히 여기서 쉴 만큼 쉬었고 이제 좀 올라갈 만 하다라고 좀 보여주기 때문에 또 단기적인 흐름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. 네, 이렇게 해서 또 두 종목, 오늘 하이브와 함께 신택, 제가 또 이번 주 시장 주도할 만한 종목으로서 관심 있는 종목들 얘기를 드렸는데 잘 참조하셔서 또 좋은 또 결과 있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또 오늘 종목들 말씀드렸고요. 저는 또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. 네,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라겠고요. 네, 지금까지 매일경제TV에서 성장 주도주 공략하고 있는 이선영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